리스를 할 때도 브랜드와 선호하는 차량을 선택을 해라. 그래야 나중에 손해를 덜 보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인기 차량도 리스 조건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중도에 해지하거나 정리를 해야 될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가를 오늘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오늘의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벤츠 E클래스 하면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이죠. 2020년 7월에 출고된 벤츠 E클래스 W213 220 아방가르드 차량입니다. 검정색으로 39,000km, 신차 실행 금액은 6,900만원 정도, 보증금 제로에 잔가 2,673만원으로 60개월 매달 106만원 KB 캐피탈로부터 신차 운용 리스로 출고하셨어요. 현재까지 18개월 정도를 납입을 하셨고요. 잔여 개월 수가 42개월이 남았습니다. 리스를 정리를 하고자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 서류를 보내주셨어요. 2020년에 출고되어 있는 차량을 오픈마켓에서 중고차 시세로 살펴보니까 3만 초반에 나와 있는 차량이 현재 4,880만원, 그렇다면 39,000km니까 이 차량보다는 좀 낮아야 되겠죠. 그럼 저희들이 볼 때는 4,600이나 4,700 정도가 중고차 시세가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살펴보니까 5,843만원 정도가 되네요. 실행할 때 6,900만원 정도를 줬는데 한 18개월 냈는데도 5,843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 차를 내가 지금 현금으로 갖다가 팔면 4,600이나 4,700을 받는데 미해수 원금, 헤비 캐피탈에서 잡고 있는 채권은 5,840만원 정도가 된다. 즉 내가 이 차를 아무 조건 없이 4,600이나 4,700에 팔아요. 그걸 팔아서 은행에다가 내가 갚으려면 5,840만원이 필요하니까 내 돈 1,240을 보태줘야 정리가 되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정리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수해서 중고차 업체에 판매를 하려면 내가 차값도 내야 되고 취등록세도 내야 되니까 이러한 방식 쓰지 마시고 매매 업체에 먼저 승계를 한 이후에 다시 중도 해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취등록세를 아껴라. 그러면 반납, 완납 승계 제3자에게 리스 조건을 승계하는 방식 이 세 가지로 놓고 계산을 해보니 이율은 8.5% 정도를 받으셨어요. 8.5%면 얼마나 높은 금액이냐. 이분이 6,900만원을 실제로 실행을 하는데 5년 동안 총 내야 되는 이자 총액이 2,100만원, 1년에 420만원 매달 내는 돈 106만원 중에서 35만원, 32, 3% 이 정도가 이자로 내는 꼴이다. 그래서였을까요? 차량에 사고 없고 교환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약정 주행거리도 정상이라고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금액이 3,356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약정 주행거리 조금 더 집어넣고 외관이나 이런 데 혹시라도 감가사항이 있다면 지금 3,500만 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 106만 원씩 18개월 1,900만 원 정도 되겠죠. 반납을 하려면 3,50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 그러면 거의 신차급에 가까운 금액을 18개월 만에 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이유는 이자가 높기 때문에. 반납 페널티를 하는 것들은 보통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미해수 원금에 페널티 10%를 얹거나 남아있는 리스료 플러스 잔존가치에 그들이 원하는 사용한 기간에 따른 요율, 뭐 2년 이내면 뭐 35%, 40%, 그거보다 요율이 높네요. 45% 가까이 되는 모양입니다. 어마무지하죠. 18개월 탔는데 거의 5,100, 200 정도 내야 되는 거니까 반납은 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완납승계로 인수정산서를 보면 6,7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중고차 시세 4,700 빼고 나면 2,050만 원 정도 되고 차량의 매매 가격에 완납승계를 할 때는 10% 정도가 승계 비용, 이전하는 비용, 업체 마진까지 470만 원 정도 더해준다면 2,500, 230 정도가 필요한 금액이 되겠다. 아까 반납보다는 1,000만 원 정도는 적지만 이 금액도 무시 못할 금액이다. 2,500 정도면 지금 25개월을 낼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타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정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께서 지금 타셨던 차량이
필요가 없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106만 원씩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세 번째, 제3자에게 승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리스 조건을 넘겨줄 때는 두 가지를 보라고. 하나는 현재 상태에서 중고차 시세 4,700 보자는 이야기예요. KB캐피탈에서 잡고 있는 채권이 1,240만 원 정도를 보태줘야 된다. 그러면 승계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리스 차량에는 내가 빌려 타는 거기 때문에 리스 이율이 있다고 그랬죠. 8.5%라고 했습니다. 중금리 높은 금리 기준으로 6%로 놓고 봤었을 때 8.5%면 30% 정도는 일반적인 리스 기준보다는 더 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내야 될 이자 35만 원씩 42개월 보니까 한 1,470만 원 정도 돼요. 그것에서 30% 정도를 계산을 해보니 대략 한 440만 원 정도가 되더라, 이자가. 그러면 이 이자는 승계를 받으시는 분이 정상적인 금리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더 내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 계약자께서 후 계약자에게 금액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일시불로. 그렇게 놓고 보면 리스를 일반 승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 계약자분께서 후 계약자분께 1,600만 원 정도는 일시불로 지불을 해줘야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로 봤습니다. 반납할 때 3,356만 원, 실제로는 한 3,500만 원 정도, 완납 승계로 그렇게 바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2,500만 원 정도, 리스 승계를 한다 하더라도 1,650 정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기 차량인 벤츠의 2020년식 7월에 출고된 W213 220D 아방가르드인데 말이죠. 아무리 인기 차량이라도, 인기 브랜드라도 초기에 리스 이자를 많이 받게 되면 중도에 해지를 해야 될 때 얼마만큼 무지막지한 내 손해가 따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에 벤츠 E클래스가 S클래스에 이어서 신형 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중도 해지를 하거나 이럴 때 단종 차량은 손해를 많이 보시게 되니까 충분하게 숙고하시고 리스를 하시는 것이 맞겠다. 현재 기준으로는 구매 기준이지만 나중에 정리 기준일 때에는 그때의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차 나올 시점에서는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벤츠 E클래스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리스 생활 시우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